아침 사진은 제가 이제 옛날 사진 찾는다 고생합니다. 예, 사진 나왔습니다. 성산 조순서로 되어 있죠. 성산 조순서. 제가 제주도에서 뭐 선박도 있었지만 주로 메인은 조순소 관계 일을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제주도도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주도에서도 프로젝트를 많이 했죠. 제가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식품 회사가 있었어요. 저 한림이라는 곳에는 식품 회사에 우리 그 분말을 가지고 그 냉면 만드는 공장. 그리고 저 서귀포 그쪽은 이제 하해 농장이 있었어요. 하해 농장. 난 같은 거 식물들을 재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고기를 키우는 양식장이 있었습니다. 양식장은 또 하도라고 하는 곳에도 또 있죠. 그리고 이제 제주시에는 이제 냉동 공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박을 보유하면서 운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있었던 집 메인으로 근무했던 곳이 이제 제주도 성산. 성산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게 일출봉이라잖아요. 성산 일출봉 유채가 유명하잖아요. 거기 아주 아름다운 곳에 제 조선소가 있어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이제 창문을 보면은 창문 안 액자 앵글이 딱 일출봉 걸려요. 그럼 작가가 그렇게 사진을 찍어도 그래 찍을 거야. 그러니까 사진 문 한 짝이 딱 일출봉을 그대로 보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장소가 그 장소예요. 일출을 보이죠, 저게. 이쁘잖아요. 제 사무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시고 조선 쪽에는 이제 여기 이거 성산항에다가 이 조선소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승인 받아서 이제 조선소를 만들고 배 만드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죠. 주로 아버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옆에 있는 배 있잖아요. 저 배는 제가 만든 배가 아니고 미국에서 만든 배예요. 이미 미국의 마스터 마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 배를 아버님께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수송해 온 거예요. 제주도로 가져온 겁니다. 그 제주도 가져와서 서귀포항에 저 배를 두고 시운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배를 내리고 그 작업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배를 이제 만드는 조순소, 그 요트를 중심으로 해가 만들고, 그리고 이 제주도에 이제 근해에 배들이 많잖아요. 배들을 이제 수리하는 수리 조순소. 그래서 여기 지금 레이아웃 상에 그려져 있는 조순소 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일이 있어가지고 선박들을 끄집어 올려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죠.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공사는 이렇게 합니다. 공사도 하기도 하고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 오달을 하시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 조선소 건축을 하는데 나간 게 있어요. 군청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가 매끄럽지 않아요. 허가가 매끄럽지 않아서 여하튼 다 일을 다 봐놔놓고 접수를 해서 거짓된다라고 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쪽 공장이 안 만들어지면 배를 못 치잖아요. 그럼 아버님의 계획했던 생각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회사가 내가 많았다 그러죠. 왜 그 회사 설명을 여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의 사장님께서 그 뒤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번? 저 중간에 계시는 저분이세요.
저번에 아주 막 인자하시기도 하지만은 참 그 사업가로서는 회사 CEO로서는 다 대단하신 분이시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존경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사업체를 많이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제주도에서도 저분에 대해서 알잖아요. 저희야 뭐 조선소 하나를 맡아 있었지만은 저분이 여러 사업체가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모님 대신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을 돈 많은 하르방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주 재력가로 알고 유명하신 분으로 제주 사람들이 아주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거기에 기업체 대표이시니까 기관장들은 알죠. 그 기관장들이 우리 그 사장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좀 부탁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제 우리 사장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불러놓고 도저히 이제 군에서 이게 허락이 안 되니까 이 조준소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옮기자. 다른데 이 프로젝트를 하자. 아버님 뜻은 조준소를 지어서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도저히 그 조그만 유도리도 없다. 그래서 우리 옮기도록 하자. 우리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깜짝 놀라서 물론 인허가상에는 뭐 된다 안 된다 또 개인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기업체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종합적인 어떤 생각의 결론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나는 본다. 군수께서 뭐 안 된다. 기관에서 안 된다. 안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당신이 사기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사장님, 그럼 사장님은 그렇게 나한테 이제 오달을 했으니 나는 나 방법대로 애는 써보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사장님하고 다른 이제 노선이에요. 사장님은 걱정만 하는 것이지 거기 어떻게 뭘 해볼 수 있는 오솔리터가 없어. 당신은 이미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버님 뭐 뜻을 그냥 내버려 두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조순소 지켜서 조순소에 뭐 배를 끄집어올려 배 수리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동네방네 놀러 다닙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기관장들을 만나요. 거기에 기관장 뭐 수요 관련된 기관장들 뭐 방공연맹 관련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한다는 지도자들이죠. 만나면서 이제 뭐 엄살 아닌 엄살이에요.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참 내가 여기 와서 천년만년 여러분들하고 참 이 지역에 그 문성에 보내서 와가지고 같이 살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여의치 못해서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사직 저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간다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놀래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참나 뭐 좀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어려움이냐고. 그래서 여기 와보면 조순소를 한다고 제가 왔는데 문 선생님이 그 발령을 해서 여기 오기는 왔는데 여기 조순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업도 그리고 지역의 어떤 발전도 이렇게 해보겠다가 막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못하게 한다. 아니 조금은 뭐 그냥 구멍가게 하다가 구멍가게만 하면 어떻게 재미가 있냐고. 그럼 슈퍼마켓을 하다가 그 슈퍼마켓을 하다가 조금 더 백화점도 해야 되잖아요. 백화점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구멍가게 해놔놓고 요것으로 종을 치라 그러니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 짓을 하겠냐고.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그냥 인사를 하러 왔다.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래 무슨 얘기를 해봐라. 군수께서 이래 한다고. 그 얘기인데 소문이 다 이제 퍼집니다. 제주 말에 해녀 3명이 제주 도정을 바꾼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과격해요. 군수가 말을 안, 그 뭐 좀 하면은 어긴 타진을 가서 뭐 농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군수 앞에서 먹어버리고 좀 과격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해녀 셋이 도정을 바꾼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그 인사만, 작별 인사만 하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들쑥날쑥하는 거야. 군수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아시죠? 진정하라고. 그래 이런 얘기가 군수한테 막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가. 주민들도 막 들어가고. 모임에 만나요. 모임에 막 군수 만나면은 인사를 하고 이러면 나 그전엔 인사를 하다가 이 양반 얼굴이 좀 싸늘해. 싸늘해. 그러나 뭐 내가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든 뭐 말든 나는 내일을 하는 거예요. 인사만 열심히 하러 다녔어. 군수 이제 비서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도저히 이 양반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혼을 내키든지 어떻게 오라는 거야. 그냥 군수 갔어요. 또 갔으니 이제 군수 앞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면담을 했죠. 면담을 하는데 딱 들어가네 첫 마디 안 돼요. 거기는 이 프로젝트 할 수 없다는 이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미 내가 알고 시작했고 또 허가 안 되는 그 자기 말은 그대로 그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여기 불려온 것은 왜 불려왔다? 주민들의 여론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귀찮으니까 날 부른 거예요. 그 상황이 이제 아주 이제 그 썰렁하게 이제 군수 분위기에 군수실에 그래 됐어요. 그거 뭐 정면에 대해서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져야겠다. 군수가 갖다 놓은 커피 잔을 그걸 내가 커피 마실 때까지 나가서는 못하겠지. 좌우장 커피 잔을 쳐다보면서 조금 마셔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한참을 있어. 군수 나가서는 못하잖아요. 그럼 커피 잔 마시다 놨다 마시다 놨다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느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군수님한테 내가 얘기를 합니다. 군수님, 내가 그거 왜 왔는지 알지? 자기한테 아주 귀찮은 게 불려왔다는 것도 알아요. 자, 군수님, 내가 뭐 이렇게 온 이유가 대충 짐작은 됩니다. 군수님께서 뭐 조선소를 여기서 하면은 여러 자연이나 여러 환경에 영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당신 개발 계획에 뭐 이런 뭐 좀 지장이 되니까 허가 사항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언젠가 우리 사장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저기 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준 다른 데 옮기자. 다른 데를 보내자. 다른 데 아들 접고 우리 사장님께서 나한테 그런 오다를 했습니다. 그 오다를 듣고는 내가 사장님한테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그만두십시오. 나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 부분에 인허가관계를 놓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 또 내 입장이나 다시 여러 가지 환기를 쉽게 보고 난데 최선을 다해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장님한테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내가 주민들을 만나서 참 내가 아픈 얘기를 했다. 내가 여기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아니 구멍가게만 하다가 이게 종을 칠 것 같으면 무슨 재미있냐 말이야. 좀 사업체를 일구어서 좀 큰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도저히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참 인사를 하고 다녔다. 엄살을 좀 부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끌려서 당신한테 와서 그 얘기를 내가 하니까 가만히 군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 이제 들었던 얘기가 그대로 내 입에 술 흘러나온 거예요. 군수 골자 딱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우리 사장님 참 인자하시고 좋더라고. 우리 사장님이 인자고 참 좋더라고. 실제 좋아요. 그런 거 친해잖아요. 허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나를 시켜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골탕 먹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얘기는 사장님이 이미 접고 내가 나와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좋았던 관계가 끊겼다가 그 순간에 이제 이어진 거예요. 이제 대화가 그렇게 풀립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이 얘기해요. 그 뭐 참 좋고 이런 군수가 이제 우리 사장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끄떡끄떡 하다가 그래 좀 뭐 우리 뜻은 알겠으니까 잘 검토를 해보자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자고 군수가 승낙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니까 요 과정에 이제 좀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건 사고로 이제 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군수가 우리 사장한테 안 된다고 했는데 사장이 나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을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 군수를 갖다가 이간시켜서 군수를 아주 애매하게 골탕을 먹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군수의 시각이었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다. 내가 뭐 그거는 뭐 짐작은 했지만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수가 이제 사장과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우리 사장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사장님한테 그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니까 우리 사장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좋아서 내가 그 전화를 해볼까? 전화 오자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군수가 전화가 옵니다. 우리 사장님 불러다가 좀 얘기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해는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이 말씀의 결론은 주체자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에 사장과의 신중에 있는 얘기를 목적을 놓고 세세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교감이 되잖아요. 내가 일을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풀어.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보나 이런 관계가 절대적이 않으면 이 어려운 문제를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소속된 곳에 주체자라고 세웠던 하늘과 관계되는 그 조직 속에는 주체자 앞에 절대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우는 거죠. 현장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인허가 관계는 내가 잘했어라기보다는 내가 객기를 부려서 끼를 부려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런 이제 언론들을 아버님 오시면 걱정을 하시죠. 뭐 결과사항도 이제 세세하게 이제 말씀을 이것저것 말씀드리니까 여기 지금 배가 나와 있죠. 저 배는 올리다가 중간에 걸려 있어요. 윈치를 끄집어 당겨서. 저 배가 이상합니다. 내가 군수를 만나고 오는 날 거기 실무자가 이제 과장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어제는 이 포구 안에 이 우리 그 조선을 바라본 포구입니다. 포구 안에 배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배가 보름 동안 그러니까 2달 동안 방치가 돼 있는 배야. 배가 불이 났어요. 새나기 배인데 그 오징어 잡는 배인데 배가 불이 나가지고 배가 침몰이 됐어. 수협 위판장 앞에. 침몰돼 있는데 이놈을 누구 주인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배는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이게 강만청이나 군에서도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신문에는 대스토필이 됩니다. 그 얘기를 이게 과장이 또 나한테 또 얘기를 해요.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좀 신경 써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는
돌아와서 일단은 거기에 이제 유람선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유람선이 있었는데 그 유람선으로 하여금 내가 준비를 해줄 테니까 이 배를 우리 조선소 앞까지만 옮기라. 얼마 안 됩니다. 한 보고 안이니까 가지고 온나. 그러면은 내가 저것을 해체를 하든지 어떻게든 조치를 하마. 흉흉한 소문이 이제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사람이 있다. 불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제 내가 이제 조치를 해준 대로 배가 끌려서 이제 옵니다. 오는데 이게 로프가 끊어졌어요. 배가 어떻게 포구 중앙에 이제 또 가라앉았단 말이야. 요놈이 이제 또 이렇게 깃대가 좀 세워져 가지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딱 목에 딱 찍히고 있는 거야. 사고 나잖아요. 낮이면 가능한데 밤에는 식별이 안 돼. 그러니까 사고 나도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날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을 생각하니까 조류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갔다 세요. 그러니까 조류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니까 이제 계획이 나와. 우리 조선소에서 와이어가 이제 쇠줄이 있는데 그게 총 길이가 2km입니다. 2km예요. 그 거리가 한 2km 정도 돼. 그래서 그게 두 가닥이 있습니다. 두 가닥을 이제 뻗어가지고 배를 묶었어. 낮에 묶고 시간을 가만히 이게 와이어가 올라오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책임자가 있지만은 내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와이어를 묶어 놔놓고 몇 시부터 물때를 봐가지고 조류가 일려 밀렸다가 일려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좌우로는 핸들링이 안 되니까 이게 와야 돼. 잘못 가면 암초에 걸려가 더 못 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쭉 파악을 해가지고 몇 시부터 시작하면 몇 시에 이 배가 어느 위치에 온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시간만 10시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10시부터. 한 우리 책임자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이제 와이어를 감아서 당깁니다. 그러니까 배는 안 보여요. 배는 안 보이고 와이어가 무거우면 뭐가 걸려 있는 것이고 1m가 오면은 1m 이게 전진해 온 거예요. 나머지는 조류가 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한 2시간 정도 당겼어요. 당기는 거 떡 이제 안 올라와. 발이 앞에 이제 우리 이 선대 앞에 이 자리에 머문 거예요. 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도하고 거기 이제 한 12시, 1시쯤 됐죠. 그렇게 해놔놓고 이제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뭘까요? 흉흉한 소문들이 있잖아요. 배 위에 뭐가 있다, 배 안에 뭐가 있다. 그 얘기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직원을 보내가 올라가서 조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때 시체가 있대요. 시체가 있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시체를 발견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마을에 총개가 있고 그 어민들이 해녀들이 그 옆에 톡 같은 거 채취해 먹는데 내가 그 배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난리를 하면 그 또 면이 또 어려워져. 그건 모르게 해야 돼. 본 사람한테 보고 나한테만 얘기를 해라. 있다는 걸 어떻게? 파출소 연락합니다. 야, 안에 뭐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와서 좀 확인을 해라. 그래 뭐가 있냐고 소장이 뭐 이래 샀다가 내가 하도 극성이니까 왔어요. 소장이 이제 저기 차석이하고 둘이가 왔어. 소장 와가지고 이제 둘이가 올라가 본 거야. 배 위에 또 올라가 또 서치를 했습니다. 하고는 내려와서 나는 뭐라 그러게요. 없다는 거야. 실제로 없었어요. 차석이 그때 직원들이 올라가는 해경들도 왔으니까 없대. 이게 머리가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봤는데 물이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여기 물속에 들어있네.
그때 물이 잠겨버리니까 안 보인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물이 빠졌을 때 봤고, 그거 어떻게 내가 있다는 얘기도 못하고.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 철수해 가버렸어. 그러고는 또 전화를 한 거야. 소장님 왜 그러세요? 와서 좀 보세요. 다시 뭐 확인을 좀 합시다. 그래가 설득설득해. 에이 없는데 뭐 없는데. 그리고 이제 차석이가 둘이가 왔어요. 소장이. 딱 와서 사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소장이 하는 얘기 아유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난 도저히 집집에서 안 되겠다고. 근데 일단 얘기는 못하고 참초 집집 안 되겠다고. 그래서 차석이한테 내가 물었어요. 당신도 없다고 생각하냐? 자기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날 확인했던 양반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할 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날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집에서 꿈을 꾸고 혼이 난 거야.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기관실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자기를 공격을 하더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꿈을 보고 놀란 거야 이제. 우리 배 위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데 자기 못 보고 왔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걸 이거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소장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당시 물으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 다녀가고 나서 꿈에 혼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는 수사하고 이런 경우는 있다고 자기는 느낀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우군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세세하게 좀 올라가서 봐라. 구석구석에 다 찾아봐라. 올려 보냈잖아요. 이때 이 양반이 이제 배가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갔다가 배 위에 올라가서 들어가 보니까 있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민들을 알면은 이 어촌 개운들이 아줌마들이 알면은 이거 난리가 난다. 어떻게 쌈박하게 해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시신을 끄집어내는 작업,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그 누구냐 가족 찾는 그 작업 모든 것을 우리 그 조선소 구역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로 진행을 합니다. 산뜻하게 이제 저리 무연고 사람이었어요. 돌아갔는데 그 양반 그 시신이 와가지고 이제 해결되어지면서 그때 이제 배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보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보트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그 다음 사고가 나서 뭐냐가 새벽에 전화가 또 온 거야. 전화 오는데 새벽 6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이제 소장이 전화를 했어요. 소장이 우리 집에 그 보트, 그리고 우리가 배 위에 그 시체 때문에 타고 갔던 조금 고무 보트가 있으니까 고무 보트가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우리 집에 있었지 않냐고. 시체 끌고 내려와 한 거야. 있었으니까. 나보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날 이제 오라는 거야. 어디? 여기. 저 보고에 저쪽 배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 가보니까 배가 거기 와 있는 거야. 배가 와 있는데 이 배가 그때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그 고박을 정확하게 안 시키고 내버려 또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니까 여기 갖다 붙었어요. 저기 이 시체가 왔던 그 자리, 그 배를 끌고 왔던 그 자리에 이제 이 보트가 다시 간 거야.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난리가 일어났어요. 왜냐 그러니까 순찰하는 항만전 직원이 이상한 보트가 와 있으니까 이게 간첩이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샀다가 밤중에 찾아샀다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 해역사 또 그 안기부 이래가 기관의 첩보 기관들은 다 와서 새파란 젊은 사람들 군인들도 오고 전뜩 와 있어요. 와가지고 내가 딱 도착하니까
그 이제 소장 보고 얘기해. 너 소장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젊은 애야. 안기부애야. 이 양반이 소장, 이 허벅지를 차고 야단이야. 봐도 보기 민망할 정도야.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참 두들기 막다가 몇 시에? 그럼 어디 만났습니다. 2시간 후에 신고를 했거든. 빨리 신고하는 사이에 도망갔다는 거야. 내가 이 2시간 빨리 왔으면 이게 잡을 텐데 늦게 신고를 해서 이래 됐다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 배인데 이래 됐단 말이야. 그래 이 새끼 똑바로 또 안 알아보고 또 전화 연락했다고 신고했다고 또 두드리기 많은 거야. 진광경이었어. 그러니까 그 배를 끌고 왔던 그 자리, 그 배를 시신을 끄집어냈던 그 배가 다시 그 배 있는 그 자리로 가고 꿈에 그 차석이한테 나타나가지고 있다는 거 사인을 하고 그래 처리했던 그게 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배는 어떻게 와 있느냐가 조금만 배는 아버님께서 우리 조선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 이 팀들입니다. 요 밑에 수트를 입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원리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님이, 에? 교진님도 그때 오셨죠. 그래서 이거 밑에 레일을 만드는 작업을 이 팀들이 했어요. 이 팀들이 하고 작업을, 아까 그 프로젝트 중에 내일은 내일대로 가고 건물은 건물대로 가니까 이 밑에 거는 이제 먼저 만듭니다. 그 팀, 이제 우리 원 연계 팀 중에 스킨스쿠브를 하는 대장이세요. 그 양반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아버님 가시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건데 그 양반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 아버님께서 지기도, 그 지기도를 탐사를 하라고 오다를 하고 장비를 또 사주셨어요. 그 탐사를 하는데 그 지기도가 들어가려니까 그게 있어야 되네.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한테 배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근데 마침 내 배가 다른 데로 그 조업을 나가버렸어요. 그 내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귀포에 배를 하나 구해서 배를 구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배가 예약을 해놨는데 가는 날 이게 가라앉았어요. 그 배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왔는데 배는 이제 주저앉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나 이제 다시 걱정을 해.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해봐야죠. 위미라고 하는 항이 있습니다. 지기도라고 하는 그 섬이 우리 섬이었어요. 아버님 사는 섬인데 그 섬 앞에 그 조그만 이제 포구에 거기에 이제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이제 빌리는 거죠. 그 젊은 이제 두 형제야. 형은 이제 좀 붉고 동생하고 둘이서 이제 조업을 하면서 살아. 그 배를 이제 빌려가지고 장비를 싣고 이 대원들을 싣고 이제 지기도로 들어갑니다. 지기도 이제 생태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는 갔는데 가는 중간에 이 배가 고장이 난 거야. 도착하기 직전에 저 앞에 보이는데 그래가 어떻게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그 대장이 이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 자 여기 다 내려서 헤어서 가라. 그리고 이제 다 내려서 이제 헤어서 보내고 그 부대장하고 대장만 이제 그 배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폭풍주의보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배도 이제 자꾸 이제 유실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요. 시동은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부대장은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 내려가지고 이제 대원들도 챙겨야 되니까 내리고 대장만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이 안 오니까 대장도 또 내립니다. 그 대장은 그 수트도 안 입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장도 나중에 이제 배는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 오면 되니까 시동은 안 걸려도 그래 빨리 육지에 지원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내려요. 내리고 이 사람은 이제 바다에서 헤어서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밤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밤을 이제 그 하루는 지내요. 밤에 부대장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대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는 나중에 이제 구출됩니다. 이 양반은 간 게 아니라 지 발로, 지 몸으로 헤어져 서귀포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처음에 뭐 계산을 치밀어 하는 거야. 어떻게 왔느냐고 내 병원에서 또 물어보니까 자기가 졸려가지고 졸면은 까마귀가 와서 자기가 확 찍고 가고 찍고 가고 그래 잠을 잘 수 없었대. 그러니 이 사람은 이제 몽롱하게 이제 환상이 벌어지는데 서울 시가지가 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투를 헤매는 거야. 그럼 자기를 까마귀가 살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배는 자기 형하고 동생이 이제 시동을 걸다가 형이 마지막 이제 기름 그 휘발유로 점화시켜 가지고 이제 길 가야 하는 그런 쪽이니까 휘발유가 딱 한 방울 남았어요. 요놈이 점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마지막이야. 그걸 넣고 형이 교회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동생이 하는 말입니다. 형이 기름을 넣어놓고 너무 간절한 뭔가 보이더래. 시동을 거기 걸릴 게 뭡니까? 그래가 배도 자기 발로 돌았어요. 자기 발로 배가 돌아서. 결국 그 사고로 해가지고 대원중 한 사람은 결국 희생이 됩니다. 인생이 되는데 그 사건이 바다에서 그 풍랑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 정말 대형 사고죠. 큰 사고였어요. 큰 사고인데 그 중간중간에 그런 사정들을 조합해서 정리화되어진 것을 보고 참 이게 우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시간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돼서 저는 이게 제주도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참 절대적으로 이제 지도자라고 부모님이 세웠던 중심의 주체예요. 주체자로 말미암은 삶이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모든 것을 해결한다. 다른 길은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경우를 통해서 그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일견에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그 젊은 애가 자기 형 기름 넣는 그 모습을 간절하다는 말을 표현할 정도로 어린애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엔진이 점화될 게 뭐예요. 그리고 해양에 오는 지친 그 양반한테 갈매기가 와서 이게 까마귀 와서 등을 찍어주면서 살아나게 할 게 뭡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항시 무엇인가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산다. 보이는 이 세계의 조직적의 위계 질서 속에서 살고 종행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영계와의 이렇게 같이 동화돼서 입체적으로 사는 우리 삶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됩니다. 저는 결국 돌려볼까요? 1번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해놔놓고, 해놔놓고는 결국 이 조선소는 만들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요게 이제 허가가 나올 당시에 제가 발령이 나요. 이제 그 목포로 가죠. 목포로 나서 저 조선소는 이제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좀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런 아주 사정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사장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 업무라 할지라도 어떤 부모님을 중심하고 그런 내용으로 풀어갔던 그 아주 기가 막힌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증 감사드립니다.